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개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가은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오은비 앵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개톡 이번에는 외신편 준비를 좀 했고요. 미국 주식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월요일이라서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음. 어떻게 종가를 좀 마감을 했는지 볼 텐데 사실 미국 증시는 좋진 않았어요. 올해 들어서 네. 최악의 하루를 좀 보냈었는데 흐름 맞아요. 어땠을까요? 일단 3대 지수 제가 일단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3대 지수를 살펴보자면 다우가 1.7%대, 나스닥이 제일 많이 하락했어요. 2.2%, S&P 500이 1.7% 정도 떨어졌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안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했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지금 금요일장이 떨어졌지만 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발표될 중요한 이벤트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이벤트들을 꼽자면은 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장 마감이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오전 6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엔비디아 그동안 나왔던 실적들 보면 아시다시피 실적 자체가 잘 나오는 것보다는 가이던스까지 함께 잘 나오는 게 가장 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게 된다면은 이 AI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커지면서 이 AI 수혜주 관련돼서 다시금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월가의 전망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28일 날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개가 이번 주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음.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증시 전망을 살펴보자면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안도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음. 보여지는 게, 전문가들은 일단 퍼센테이지 자체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PC 물가 지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고 있고, 또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PC 물가 지수를 가장 크게 보고 그쵸. 있다라고 음. 하는 만큼 이번에 과연 진짜로 그만큼 떨어질 수 있을지에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대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세하게 종목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깜짝 다 놀랐어요. 빨갛네요. 너무 빨개요. 빨개도 이렇게 빨갈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헬스케어 쪽이 좀 더 음. 상승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관련돼서 지금 크게 오름폭을 형성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백신이라든가 유틸리티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하락하는 추세가 좀 짙게 보여졌습니다. 음. 이 빅테크들 기업들 살펴보자면 엔비디아가 4.05% 정도 떨어졌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애플 모두 다 하락했는데 낙폭이 가장 심했던 게 테슬라입니다. 음. 4.68%고, 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최근에 전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까지 낙폭 자체가 거의 30%에 음.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 자체가 지금 판매량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장 큰 문제로 직면한 게 FSD입니다. 음. FSD가 지금 6월쯤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6월에 과연 FSD가 실제로 잘 나올 수가 있는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CEO 리스크가 너무 부각되고 있는 만큼에 앞으로 과연 테슬라의 향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좋지는 않은 시장이었는데 네. 또 다행히 오늘 우리 개장하고 나서는 좀 걱정했는데 커플링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커플링 되지는 맞아요. 않고 그래도 좀 받쳐주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후장에서 낙폭을 줄여나갈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액침 냉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 GPU 관련해서 열이 항상 문제였었는데 이 열을 네. 잡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유리기판이랑 액침 냉각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냉식이라고 해서 공기를 차갑게 해서 좀 열을 식혀주는 네.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번에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다가 아예 서버 자체를 집어넣는 방식을 액침 냉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설치 비용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발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쪽에서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파트너사를 좀 찾고 네. 싶다."라고 이야기가 와우.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조금씩 반응이 좀 있었고 오늘 네. 개장하고 나서도 상단에서 이름을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은비 앵커가 언급드린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음. 이야기들도 있어서 모더나 같은 종목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죠. 신종이라는 단어가 또 붙어 버리니까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어서 연속성을 가져갈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요청하는 것 중 하나가 히토류입니다. 히토리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이 부각되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히토류이기 히토리.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를 가장 꺼내들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제재할 때마다 히토류 카드가 나오니까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우크라를 살려주는 대신에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음. 지분을 가져갈 수 있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애초에 기본적으로 50%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좀 협상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이게 좀 일정 부분 조절이 되면서 "광물 협상이 타결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볼 텐데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취임 선서식에서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종전 합의를 끌어낼 의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됐고요. 또 광물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합의에 서명할 것이고 그게 꽤 단기간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서는 "아무래도 체결이 임박한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일단 양국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와 안전 보장,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히토류를 다량으로 확보하는 지분 확보에 대해서 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관측 그리고 이런 관측에 대해서 일단 아니다라고 선을 좀 긋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해왔던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곧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EU가 미국산 자동차 등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라면서 그들은 자신이 우리한테 매우 친절해졌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정 명령에 좀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 사이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규제를 하는 그 나라한테는 똑같이 관세를 좀 부과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사인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사인해야 되고 저것도 사인해야 되고 중국도 한번 때렸다가 히토리도 살짝 받다가 이래야 되니까 좀 바쁠 것 같은데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이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같이 이렇게 약 30개 국가가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거나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한국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맵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M7 기업 중엔 가장 크게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했던 모델 3, 모델 Y 차량 일부를 리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도 뭐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모델 3와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고 가장 잘 팔리는 모델 중에 맞아요.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도로교통 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조향 보조 기능인 파워 스티어링 문제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리콜에 들어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리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2023.38.4 이전 버전으로 작동되는 2023년식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이고요. 대수로 치자면은 총 37만 6,241대 정도 굉장히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콜 보고서를 봤더니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이 장착된 차량에서 이 회로기판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로 인해서 차량이 정차 후에 다시 가속할 때 이게 바로 EPAS거든요.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이 이게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고 이는 특히 운전을 할 때는 이 사고할 때 저속 운전 시에 사고 위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테슬라는 2023년 12월부터 이 문제와 관련된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해당 문제로 영향을 받았던 모든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회사 측에서는 지난달 10일까지 이 문제와 관련된 품질 보증 청구 3,012건, 현장 신고 570건이나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조건과 관련된 충돌 사고나 부상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테슬라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료로 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테슬라 주가가 한 4% 넘게 빠져서 지금 차트를 좀 보면요. 337.80달러에 마감을 지었는데 353.44달러, 그러니까 350달러 선에서 출발을 좀 했다가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다가 한 334달러까지 지금 장중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일로 봤을 때는 내리기도 했었고요. 종가로 봤을 때는 7거래일 만에는 가장 낮은 수준, 일봉 차트로 봤을 땐 그렇고요. 지금 차트상 보면 5일선도 이탈한 상황, 21선, 60일선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12월 17일 날 479.86달러,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9.6% 정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M7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BYD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BYD 관련해서 악성 루머에 기업이 좀 칼을 빼들었다라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됐는데요. 중국 안에서는 최대 어떻게 보면 전기차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비아디가 자사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기업이 있다면 관련 해서 제보를 좀 해줘라. 그러면 그 제보자들한테 우리가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음.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최근에 흑색 선전의 유포 경로 그리고 단서 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된다면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공이 큰 1등 제보자한테는 100만 위안, 한화로는 약 2억이고요. 나머지 7명한테는 1만 위안, 약 200만 원에서 10만 위안, 약 2천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측은 앞으로도 이 포상금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포상금은 최대 100만 위안, 약 10억까지 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10억이잖아요. 10억. 예, 10억.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10억까지는 내가 여유 있게 돈을 포상금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너도 나도 일단은 악성 루머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음. 열을 좀 올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그쵸. 있기도 했어요. 그쵸. 뭐 또 최근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딥시크를 탑재를 하겠다라는 맞아요. 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비아디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그러니까 보여줄지. 한국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비아디에 대해서 일단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뭔가 편견이나 그런 게 그렇죠. 없다면 네. 차량을 사고자 하는 그 구매 욕구도 생각보다는 좀 높을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비아디가 한국에 들어오는 모델 자체가 저가형으로 맞아요. 들어옵니다. 저가형으로 들어오는 이유 자체가 우리는 저가로 승부를 음. 보겠다라서 만약에 색안경이 없게 바라본다면은 저가에 대한 또 가능하죠. 메리트가 있게 되겠죠. 근데 화재 뭐 이런 사고도 있고 해 가지고 네. 쉽진 않을 것 같 제 입장에선 쉽진 않을 것 음. 같은데 또 모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이트를 돌려본다면 네. 전고체 배터리다. 전고체로 가요 또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아디 소식을 네.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소식은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략 산업에서 동맹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면서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에 서명했던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서 우리는 해외 동맹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맹의 대미 투자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면서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 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이 패스트 트랙 절차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게 좀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맹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안보 심사를 감소하거나 또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심의 투자위원회 같은 경우 CFI US라고 불리는데 이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같은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서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각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려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등 이 적절한 보안 요건을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 등 적대국들과 얼마나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가 넘는 이 대미 투자에 대해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투자를 환영을 하지만 미국의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는 막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적대국은 중국이라던가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또 정조준을 했습니다. 저 특히를 3번이나 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중국을 포함해서 앞서 이제 은비 앵커가 코멘트를 했던 그 적대국들 거기에 있어서는 전략 산업에 있어서 혹은 최첨단 기술과 지식 재산권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또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제재를 좀 가하겠다라는 의지로 네. 그리고 미국한테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군이나 정보기관, 기타 안보기구를 개발하고 또 현대화하기 위해서 미국 자본을 갈수록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를 좀 보면요. 미국이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서 중국 관련한 개인, 기업, 그리고 미국 기술,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하는 걸 제한하겠다라고 그 분야도 확실하게 좀 언급이 나온 상황이고요. 특히 민감한 시설 인근의 농지나 부동산 등을 보호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이 군사 기지를 정탐하려고 그 기지 주변에 있는 땅을 사들일 네.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도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부 시설 인근에 있는 땅들 그런 걸 살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한테 이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구조로 계속해서 운영이 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필드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권한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린필드 투자는 기존 공장 등이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사업체를 신설하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산 복합체 발전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진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라는 게 그 내용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등등 이렇게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를 하겠다라고 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뭐 투자도 못하게 하고 칩도 우회적으로라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러한 네. 전략들을 좀 취하고 있는데 요즘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게 맞아요. 흘러가서 최근에는 또 아,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맞아요. 배경으로 보면 중국 빅테크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들이 좀 계속해서 투자를 좀 확실하게 해 맞아. 주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윈도 5년 만에 다시 한번 복권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요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AI 패권 다툼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AI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 캐펙스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지난 10년간 투자했던 그 총 투자액보다 앞으로 3년 동안 투자하는 AI 그 투자금이 훨씬 더 크거나 혹은 같을 수도 있다라고 오.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알리바바 CEO는 지난 20일 실적 발표 행사에서 앞으로 3년 동안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알리바바가 AI에 투자했던 금액이 230억 위안입니다. 한화로 약 4조 5,600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윈이 복권력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복권됐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 이유를 좀 보면 지난 2020년 당시에 금융당국의 규제를 공개적으로 알리바바의 CEO가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주석에게 미운 털 박혔다. 이런 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회사가 사실상 각종 탄압이나 압박, 규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잠적 아닌 잠적을 했다가 다시 지금 한 5년 만에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거라 사실상 외신들 보도를 보면은 마윈이 다시 그 권력을 얻은 거 아니냐, 오. 복권한 거 아니냐라는 기사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플도 AI 그 시장에 좀 뒤처져 있었는데 중국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알리바바랑 같이 힘을 합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보도 또한 함께 좀 힘을 대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빅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텐센트 역시 올해 AI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3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작년만 하더라도 신규 프로젝트에 신중하겠다라는 경영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 거대 AI 모델의 폭발적 성장에 자극을 받아서 이 전략을 좀 수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텐센트의 작년 상반기 AI 투자 규모는 알리바바와 같습니다. 무려 음. 230억 위안입니다. 이 작년 상반기 총 42억 위안을 AI 투입했던 이 바이두의 리엔훈 CEO 역시 최근에 이 두바이에서 열렸던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AI에 대해서 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그동안은 뭐 다르게 뭐 투자했던 것들이 꽤나 많았죠. 맞아요. 최근에 보자면 전기차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음. 다시금 AI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서 과연 이 AI가 중국 산업 안에서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미국과의 지금 패권 다툼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미국에게 얼마나 더 큰 압박을 넣을 수 있는지 이 음. 부분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 안에서 또 수혜주를 찾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세워 봐야죠. 투자 전략 바로 우리 서울경제TV와 함께하면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다음 이어서 기사 볼까요? 네, 다음 기사는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애플이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미국에 수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렸던 주지사 모임에서 어제 현지 시간으로 20일이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가 백악관 집무실에 왔었고 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로이터 통신이라던가 AFP 통신 쪽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세 부과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라는 말을 또 덧붙이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는 쿡 CEO가 멕시코에 있는 2개 공장을 중단을 하고 대신에 미국에서 생산을 할 것이다 라면서 음. 또 그들은 관세를 피하고 싶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멕시코에 있으면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그쵸. 없으니까 미국으로 또 이전을 와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 전 세계 여러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음. 멕시코에 대해서 지난 4일자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 한 달간 또 유예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한 달이 곧 다가오는 시점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애플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음. 애플 측도 이날까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까지도 아직 뭐 맞아요, 발표는 맞아요. 딱히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관세 부과 예외를 요청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좀 곤란스러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폰처럼 자사기기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 미국에 판매하는 애플로서는 이 음. 중국산에 대해서 미국의 추가 관세가 상당하게 부담으로 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자체적으로도 미국의 조치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맞대응 조치로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 조사를 지금 검토하는 중이라서 애플은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 이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그죠? 상황이라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됐었지만 쿡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하면서 그때 당시 면제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또 음. 블룸버그 통신이 트럼프가 언급했던 공장이 정확하게 어딘지 무엇인지 설명을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썰이 더 많다라고 그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플 입장에서는 미국도 중국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 맞아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 뉴스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가 투자에 좋을 뉴스들 모아서 다시 정리해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